엄청난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기대합니다. 기대하시네요. 얘 보여요? 네. 얘 보여요? 네. 양쪽에 F를 합성할 거야. 양쪽에 F를 합성한다고요? 그러면 F 3번 합성한 거죠? 네. 한등 함수야. 아. 그렇네. understand. 3번 했네요. 음. 한등이 했죠? 음. 이가 나오죠. 약간의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야. 나쁘지 않았어. 와우. 괜찮았어. 그럼 이제 3번씩은 다 항등이란 얘기지. 그럼 몇 개 남을까? 3번 나누면 2개 남아. 얘도 2개 남아. 그럼 얘도 몇 개 남아? 2개 남아. 2개 남아. 똑같네.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것 뿐이야. 항등으로 해석하면 몇 번을 합성해도 똑같아. 딱 떨어지게 하기만 하면. 얘도 비슷하겠죠? 얘 하나 남아. 맞죠? 얘는 I지. 그쵸. 그냥 I지. 아? I 아니야? 아, 3번이구나. 쏘리. 죄송합니다. 3번으로 하니까 몇 번 남아? 2번 남아. 자, 맞는 틀린지 확인. 2번 남는데 있다? 내가? 땡. F2. 이렇게지. F2의 인버스네? 응.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야? 어차피 F를 2번 합성 2번 하고 인버스 하면은 이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돼야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 같아? 어. F를 하면은 사라지고 이쪽에 붙겠지. 그럼 똑같이 만들 수가 있다. 5번 이렇게 하는 거야. understand. 자, SX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SX는 부분 집합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 부분 집합들의 원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더하라는 SX인데 여기서는 집합을 만들어야 돼. 집합을 만들어야 돼. 지금 보면 X라는 집합을 예시로 든다면 그 X가 갖고 있는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원소의 합만으로 우리는 X다 하라는 얘기야. 그 하나만 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합은 B라는 집합의 원소의 합의 2배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가 찾을 것이고 그걸 만족하는 A 원소의 합이 대체 어떤 거길래 그게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자, 그러면 일단 그리는 게 짱이다.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건 얘는 괜찮은데 이 녀석을 좀 손을 좀 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보시자. 아시겠죠? 그럼 그려보자. 전체 U가 있습니다. U는 1부터 뭐 10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A하고 B부터 좀 설계를 좀 해줄게요. A가 있고요. B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씩 채워나갈 거예요. 채워나갈 때는 항상 해왔던 방식이지만 무조건 여기밖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거는 무조건 넣어두고 다른 것만 조금 이게 변수를 좀 두자는 얘기야. 조건에 맞게끔. 아시겠죠? 13. 자, 교는 1,3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바깥쪽에는 6, 8이 들어가죠. 맞죠? 네. 그럼 이제 얘네는 픽스인데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변수로 두려고 하는 녀석들은요. 2, 4, 5, 7, 9, 10. 2, 4, 5, 7, 7, 9, 10. 10 이렇게 6가지가 여기 두 조각 안에 마구 들어가면 돼요. 괜찮죠? 네. 자,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합과 B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합은 2배 차이다 라고 볼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1과 3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A도 갖고 있고요 B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A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 칠게요. 뭐 A하고 B하고 C하고 있다 칠게요. 예를 들어서. 근데 1도 있고 3도 있죠. 자,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다 2배를 한 거랑 똑같다 가정해 볼게요. 뭐 D도 있고 뭐 E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등등등 얘도 1, 3 있겠지. 그러면 얘는 어차피 1, 3 있고 얘도 1, 3 있는 상태라 2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제외하고 보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거를 적절하게 섞어서 어떻게 할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난 이렇게 할게요. 여기 있는 원소를 더했더니 그냥 A라고 할 거야. 여기 원소를 더했더니 B라고 할 거야.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4. A 플러스 4는 B B 플러스 4의 몇 배다? 2배이다. 2배다. 그럼 정리하면 A와 B의 관계식을 풀볼 수가 있어요.
자, A 마이너스 2B가 몇이다? 4다. 4가 된다라고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의 합과 여기의 합을 찾아줘서 적절하게 배치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다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럼 적절한 류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2배이기 때문에요. 2배를 뺀 거야. 그러면 되게 많겠지. 솔직히 말하면 뭐 한두 개겠어? 엄청 많아. 이거는 좀 경에서 나눠서 좀 진행할 건데요. 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뭐 할 게 좀 많겠네 이거는. 얘네끼리 더했을 때 네. 일단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A가 10이라고 한번 해볼까? 오케이? 그러면 뺐을 때 4가 되니까 2B는 몇이 돼야 돼요? 6이 돼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B는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는데. 그치. 이거는 근데 말이 안 되지. 그치.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도 우리가 할 수 있어. A와 B를 더하면 얘네 더한 거야. 그렇게 봐도 괜찮겠다. 그럼 뭐가 나와? 연립방정식이 나오죠. 다 더하면은 12, 13 맞죠? 12, 24, 37 그럼 연립방정식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마이너스 3B. 3B 마이너스 30 34. 그럼 B는 누구야? 11. 오케이. B는 더하면 11 넣어야 돼. 그럼 A는 더하면 11 빼니까 26 16. 그러면 맞춰주면 되는 거지.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이해가시죠? 노동보단 얘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얘도 뭐 노동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노동도 아니지. 자, 더해서 26 빼고 11, 그 팀을 매기라는 걸 샥 어떻게 할까요? 7, 9, 10을 더하면 26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26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11이겠죠? 끝났어요. 그러면 A가 갖고 있는 건 그냥 그 솔직히 여기서부터 끝나. 이거 할 필요 없어. 왜? A 집합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32죠. 30, 그래서 3번. 그럼 네, 저거자 구할 필요가 없었잖아. 그렇지. 이런. 자, 다음. 지금 1부터 5까지 있고요. X에서 X로 갔대요. 그러면 1, 2, 3, 4, 5가 1, 2, 3, 4, 5로 갈 거야. 자, 근데 n이 1부터 3까지인데 이걸 만족해야 돼. 그러면 n에다 1을 넣으면 어떤 조건 만족하냐면 f1하고 f3을 곱하면 짝수가 돼야 되고요. 2를 넣게 되면은 f2하고 f4를 넣어도 짝수가 돼야 되고요. 3을 넣게 되면은 f3하고 f5를 곱하면 짝수가 된대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의 주인공은 짝수란 말이야. 곱했을 때 짝수가 된다는 거는 어쨌든 짝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해봤자 1대1 대응인데 짝수가 몇 가지밖에 없어? 2개야. 2개인데 이 세 가지 짝수를 어떻게 만족을 하냐? 개수가 말이 안 되지. 그쵸. 전 말이 안 돼. 그 말은 짝수 만드는 이 세 가지 중에 겹치는 녀석이 있다는 얘긴데 F3이 겹쳐요. 그럼 이 새끼를 짝수로 한다면 여기 두 중에 짝수 하나만 하면 짝수 딱 2개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F3이 짝수가 아니면 얘를 짝수라든 얘를 짝수라든 얘를 짝수 3개 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잖아. 말이 안 된다고. 그 겹치게 해야 2개의 짝수를 만족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지. 결국 얘가 짝수고 얘가 짝수거든? 그러면 요 녀석 두 마리 보이시죠? 네. 여기 중에 짝수야. 그럼 얘는 홀수밖에 안 되지. 이미 짝수 여기 다 끝났잖아. 그러면 F1하고 F5는 홀수 아무거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F1과 F5를 더한 거의 최대값이라는 건 홀수 중에 최대고 최대 고르면 돼요. 3하고 5. 정답은 8. 4번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x가 1부터 7까지 있는데요. x에서 x로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좀 적어두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얘도 뭐 적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적지 않아도 풀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적어서 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적어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총 7개가 있는데요. 치역은 근데 6개라는 얘기는 적어도 1개는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고요. 자, 각자의 이제 치역들을 더했을 때 24가 된다라는 힌트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5가 된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다. 근데 문제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FA하고 FB가 같은데 그 같은 K값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면 얘가 7개가 있는데 여기 중에 6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치역이 6개니까.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7개인데 6개밖에 선택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여기서가 어떤 놈을 한 마리로 공통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야 6개가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차가 5니까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1하고 6이 최소 최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2와 7이 최대 최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면 1과 6을 최대 최소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2, 3, 4, 5는 누군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판단을 해주셔야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조건을 나누라는 얘기예요. 자, 최대값, 최소값이 1이고요. 최대값이 6을 선택했다면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남은 애들은 2, 3, 4, 5가 될 텐데 얘네들이 선택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2하고 7이 최대 최소라고 한다면 2와 7 사이에 있는 3하고 4하고 5하고 6이 선택이 반드시 돼야 6개 치역이 된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일단 치역이 6개씩 맞춰준 상황에서 뭘 판단해야 되냐? 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F1과 F2가 F3과 F4, F5, F6, F7이 뭘 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더했을 때 24대가 되고 겹치는 거는 K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일단 먼저 더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할 때 1, 2, 3, 4, 5, 6이니까 1과 6을 더하면 7, 2와 5를 더하면 7, 3과 4를 더하면 7, 7이 3개 있으니까 7, 4, 21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 3, 4, 5, 6, 7이니까 2 더하기 7 하면 9, 3 더하기 6 더하면 9, 4 더하기 5 더하면 9, 그 다음에 9가 3개니까 9, 3, 27이 되겠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를 더 여기 1부터 6까지 중에 하나를 더 선택을 해서 더해야 되잖아요. 여기 나 조건을 보게 되면 다 더하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합쳐서 24가 됐대요. 그러면 21이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 K값은 뭐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냐? 2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K값은 3이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요 3번이 되겠다. 겹치는 거 3이라는 숫자였던 거죠. 근데 얘는 왜 안 될까요? 이미 이렇게만 더했어요. 근데 27 나왔어. 24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조건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합시다.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잡으면 그 사이에 있는 숫자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개수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이렇게 배수집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배수집합끼리 교집합했을 때 우리가 여기는 당연히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쌤이 예를 들어서요. 뭐 한 A2가 있고요. 그 다음에 A4가 있다라고 한다면 2와 4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2와 4를 곱한 8이 최소 공배수입니다. 이런 초등학교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게 되면은 얘는 이제 A4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3의 배수와 4의 배수가 겹치는 게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다 보면은 얘가 10, 12의 배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2와 4의 최소 공배수가 4가 되는 거는요. 2와 4가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약분 관계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면 이런 게 이제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3과 4라는 것은요. 서로 이제 약분이 되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라서 최소 공배수는 그대로 곱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분이 안 되니까 곱한 게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힌트가 여기서 뽑아야 되는 거다. 지금 현재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쌤이 다시 적어보게 되면 n의 배수하고 2의 배수하고 겹치는 게 그대로 2와 n을 곱한 걸로 최소 공배수를 하겠다는 얘기는요. n과 2가 전혀 약분이 안 된다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뽑을 수 있는 게 n 자체는 절대 2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힌트를 뽑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이걸 잘 모르면 힌트를 아예 뽑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가 원소가 되도록 하겠대요. 2의 배수에서 n의 배수를 뺐을 때 원소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저 말 자체에서도 힌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2의 배수에서 지금 n의 배수를 뺐더니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2의 배수에는요 100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100이라는 원소가 그대로 나오려면 이 n의 배수를 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00을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n의 배수에는 100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n의 배수에는 100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100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n은 100의 약수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n은 100의 약수가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100의 약수가 되면은 그 약수의 배수는 당연히 100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은 100의 약수가 되면 안 돼요. 100의 약수 사실 몇 개 있긴 하지만 그것만 좀 제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n은요 현재 뭐라고 돼 있냐면 100 이하, 100을 포함한 자연수 중에서 과연 몇 개까지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시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2의 배수 몇 개 있어요? 엄청 많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부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요. 어찌 보면 이런 거죠. 2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 심지어 또는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100의 약수가 돼도 안 된다. 자, 그러면 요 놈을 우리가 전체에서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뭘 빼야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자, 2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100의 약수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뭘 빼는 거냐면 2의 배수 빼야 됩니까? 안 빼야 됩니까? 빼야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100의 약수 빼야 됩니까? 안 빼야 됩니까? 빼야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2의 배수 빼고 100의 약수를 뺐을 때 2의 배수와 100의 약수의 공통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두 번 뺀 거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더해준 걸로 진행하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2의 배수와 동시에 그리고 라는 명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100의 약수라는 부분을 한 번은 더해주자 라는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판단해 볼게요. 일단은 2의 배수 몇 개인가요? 5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자, 100의 약수는요 몇 개 정도 될까요? 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소인수분해를 한다면 하나를 더한 3과 하나를 더한 3을 곱하면 9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자, 2의 배수와 동시에 100의 약수가 되는 거가 몇 개인지를 판단할 건데, 이거는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자, 2의 배수다 라는 거는요, 일단은 2의 배수니까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는 걸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2를 곱하면서 5의 제곱이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2가 곱해져 있으면서 5가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니까 그 자체로 세 가지다 라고 볼 수 있겠고, 2의 제곱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도 0일 때고 1일 때고 2도 되니까 얘도 세 가지가 되니까 겹치는 건 6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100이 있었습니다. 맞죠? 100 중에서 우리가 일단 뺄 건 뺍시다. 59를 일단 빼겠죠? 근데 겹치는 거를 두 번 뺐기 때문에 한 번은 더해주자라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에서 59를 빼면 우리가 4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6을 더하게 되면 최종적인 정답은 47개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요런 개념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에 대한 조건을 찾는 부분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빼고 뭘 한 번은 더 해줄지,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약수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까지도 여러 가지 스킬이 섞여 있는 문제로 7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요, 범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g는 범위에 따라서 이제 해석하는 게 좀 다른 걸로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라서 어렵진 않지만 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 7점이 이제 찍혔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가 있어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은 f1을 보통 여러분들이 해석을 먼저 할 겁니다. 그걸 g에다가 넣을 건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f1을 해석을 해주면 편안하게 a 더하기 2를 g에다가 넣은 걸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g3이라는 걸 넣기에 앞서서 문제는 a 값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다가 넣을까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얘는 아직 모르니까 전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한번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a 플러스 2라는 건 어쨌든 a보다 이만큼 크다는 얘기는 a보다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그나마 좀 풀 수 있겠네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얘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3이라는 걸 여기다가 넣을지 여기다가 넣을지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라는 값이 숫자가 3보다 작은지 큰지를 모르니까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조건을 나눠보면 되지. 그 조건 나누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금 생각을 해보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 3이라는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상황이다. 즉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첫 번째 조건을 한번 나열해 보고요. 이번에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케이스로 두 번째 케이스는 3이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g3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각자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a가 3보다 일단 크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대입을 한 거죠. 3을 그러면 마이너스 5라고 해석을 한 거고요. 3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얘는 9로 해석을 한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어서 우리가 붙여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해석했던 a 플러스 2의 제곱은 쓰시고요. 마이너스 5를 그대로 f에다가 이렇게 넣은 게 되는 거다. 그게 49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a 플러스 2의 제곱은 건드리지 마시고 마이너스 5를 f에 넣어주게 되면은 좀 위치가 좀 거시기 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정리하면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니까 플러스 5a라고 할 수 있겠고 4에다 가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0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10하고 5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하게 되면 일단은 a 값은 마이너스 10도 나오고 5도 나오는데 이 조건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진짜 최종적인 정답은 5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나온 거다. 얘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가볼까요? 얘도 우리가 앞에서 a 플러스 2의 제곱인데요. 이 3을 넣었다는 얘기는요. 아니 9가 됐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f9라고 해석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f9는 a 플러스 9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 9 맞죠? 9라고 할 수 있고 49다. 그럼 정리하면 a제곱에 4a니까 플러스 5a라고 할 수 있겠고 4에다가 하니까 13인데 넘어오면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가 36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몇인가요? 49, 36. 오, 되겠다. 49, 36. 여기 마이너스 하면은 가능하겠다. 그러면 a 값이 이제 4 아니면 마이너스 9가 나오는데 a가 3보다 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놈으로 채택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 a를 더하게 되면 진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4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건 나누는 것만 잘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그대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A 값이 정해져 있는 숫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건만 나눠주시면은 좀 더 쉽게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